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키고 보잉기 인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0%를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미사일에 쓰이는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키고 보잉기 인수는 중단시키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의 두 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로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 무역 전쟁이 자원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45%까지 높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125%로 맞받아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만의 핵심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수출의 90%나 담당하고 있는 히토류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는데 미국에는 사실상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15개 미국의 국방, 항공, 우주 관련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히토류를 비롯한 중국산 희귀광물들을 사가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이 90%나 공급하고 있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핵심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7대 희귀광물 중에 매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는 즉각 미국산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제작 생산에 치명타를 가는 것은 물론 미사일 등 군사작전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중국 항공사들에게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이 인수할 예정이던 보잉 737 맥스기의 인도가 중지됐습니다. 보잉은 올 1분기에 보잉 737 105대를 중심으로 130대를 각국에 인도했는데 큰 고객 중에 한 곳인 중국에 대한 항공기 인도를 할 수 없게 돼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주가는 즉각 3% 이상 급락해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로 상호 중대한 교역 파트너들이고 한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막대한 여파를 미치고 있어 관세 무역 전쟁이 자원 경제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전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대불경기에 추락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을 지난해 4,390억 달러치나 수입했고 중국은 미국산 1,450억 달러어치를 수입해 미국이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치킨 게임처럼 벼랑 끝에서 핸들을 동시에 꺾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 아니면 모두가 잃을 게 더 많을 자존심을 건 장기전에 돌입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자원 경제 전쟁에 이어 교육 문화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여행객, 헐리우드 영화 등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전 분야로 확대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등 군사무기에 사용하는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보잉 737기의 인수를 중지시켜 자원 경제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미국 방문 여행객들, 할리우드 영화 등을 볼모로 잡은 교육 문화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다른 국가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범죄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와 유학연수 F와 J비자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28만 명으로 인도 3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중국 유학생들 전면 금지하는 법안까지 상정돼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공산당 관리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관세를 놓고 맞보복하겠다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 전원을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포스팅을 끌어와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미국 유학을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령을 보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보내는 미국 유학생들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28만 명으로 전체 110만 명 중에 25%나 차지하며 1년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143억 달러나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축소하면 미국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을 재고하라는 권고령도 내렸습니다. 미국을 관광차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지난 한 해 162만 6천 명이나 되고 200억 달러 가까이 돈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급감하면 미국의 관광업계와 항공, 호텔, 식당 등에서 수익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회사 16개사를 중국과 교역할 수 없게 금지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중에 할리우드 영화를 수입해 중국에서 배포해온 회사를 포함시켜 중국 내 할리우드 영화 상영을 막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와 생산이 70만 대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급감해 앞으로 3년간 280만 대가 감소하고 한국차는 5만 2천 대, 일본차는 11만 9천 대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 가운데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동차들에는 품목 관세로 25%가 이미 부과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 소재 앤더슨 경제그룹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소형차의 경우 2,500달러 내지 4,500달러, 럭셔리는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고 새 자동차를 안 오른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새차 구입자들이 아직까지 몰리고 있으나 수주 후에는 자동차 가격 급등으로 판매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16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 25%가 계속 부과된다면 올 한 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선 판매 대수가 70만 대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70만 대나 급감한다면 2008년 금융시장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최악의 판매 급감을 기록하게 됩니다. 내년에 더 많이 감소해 120만 대는 급감하고 2027년에는 93만 대가 줄어들어 3년간 283만 대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들은 이 3년간 5만 2천 대의 판매가 줄어들고 일본 자동차들은 11만 9천 대 감소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생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는 128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4월 3일부터 미국이 아닌 곳에서 만드는 미국 브랜드를 포함한 모든 수입 자동차들의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별도 관세는 5월 3일부터 징수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자동차 생산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2024년 안에 미국 시장에서 170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중에 미국 내에서는 56만 대를 생산하고 65%인 100만 대는 한국에서 가져오고 14만 대는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가져와 자동차 관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500원 목전까지 치솟았던 달러 환율이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환율이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하락세로 급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을 송금하는 사람들은 유리해진 반면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소규모 한인 마트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전면적인 충돌로 확대되지 않고 미국이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환율 하락세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마감가보다 21.9원 하락한 1,428원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1,420원에서 1,432원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1,414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송금이 유리해졌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고율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미국 내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수입하는 소규모 한인마트들은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45%로 조정했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1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에 90일간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원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별도의 관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며 해당 관세율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관세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환율 변동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미국의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몰리고 있으나 모기지 신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여파로 미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고 이와 연동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일주일에 0.2% 급등해 미 주택시장의 해빙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할 때 3분의 2는 집값의 80%나 주택 모기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의 국채인 재무부 채권 10년물의 수익률이 4% 이하에서 4.5% 이상으로 급등했고 다소 진정됐어도 현재 4.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과 직접 연동돼 있어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모기지 이자율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년 고정의 경우 6.61%에서 6.81%로 한 주 만에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이자율은 낮지만 변할 수 있는 변동금리로 대거 몰렸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 비율은 전체에서 9.6%를 차지해 2023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과 주택 모기지 금액이 높을수록 6% 안팎의 낮은 이자율로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 모기지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는 더 줄어들어 해빙이 더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모기지 이자율이 7% 아래이지만 내 집 마련을 생각하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8.5% 더 줄어들었습니다. 내 집을 사기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은 5% 줄어든 반면 재용자는 12%나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주택시장에선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의 공급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는 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팔려고 나온 주택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관세 여파와 미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와 국채 수익률 인상, 이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대도시 4곳 중 한 곳인 25개 도시들에선 연봉으로 10만 달러를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라 적자 생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요소였던 10만 달러 연봉으로도 메트로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적자 생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 가구 연소득 가운데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연소득은 8만 달러를 약간 넘고 있으나 한인들이 선호하는 메트로 대도시 지역에선 10만 달러를 벌어도 적자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100대 대도시들을 조사한 결과 4곳 중에 한 곳인 25개 대도시들에선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는 부부와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 기준 생활비가 한 달 1,540달러로 월 소득을 모두 쓰고도 2,200달러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샌프란시스코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1,137달러로 1,800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위 보스턴은 1,600달러 마이너스이고 4위 호놀룰루는 1,500달러 모자라고 있습니다. 6위 워싱턴 DC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767달러가 들어 마이너스 1,400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 로스앤젤레스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600달러로 1,250달러 모자라는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위 샌디에고는 1,248달러, 9위 시애틀은 1,050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1위 뉴욕시에선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077달러로 750달러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16위로 한 달 630달러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8,840달러여서 500달러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에 있는 대도시들은 연소득 10만 달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인 뉴욕주의 주도인 알바니는 10만 달러를 벌 경우 한 달 생활비로 8,300달러가 들어가 적자는 면하고 있으나 고작 40달러의 여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에 마이너스만 겨우 면할 뿐 140달러 남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한 달에 170달러 여유만 있을 뿐입니다. 버지니아의 주도인 리치몬드에선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8,150달러로 고작 183달러 남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31위 시카고는 200달러 남고 33위 버지니아 비치는 270달러 남아 10만 달러를 벌어도 매달 적자만 겨우 모면하고 있습니다. 35위 필라델피아는 한 달 360달러, 37위 애틀란타는 한 달 470달러만 남아 10만 달러 연봉자들도 근근히 먹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직접 세금 보고 시스템인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금 신고를 보다 쉽고 빠르게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미 존재하는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세금 신고를 무료로 제출할 수 있는 직접 신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신고를 쉽고 빠르며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세무업체들은 이미 존재하는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고 시스템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논란은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효율성 부처 다우지 개편을 주도하면서 더욱 가열됐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SNS X를 통해 2014년에 설립된 연방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기관의 폐지를 발표했는데 해당 기관은 직접 신고 프로그램에도 관여한 조직입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와 다우지 소속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신고를 개선해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3월 중순 국세청 개발부서에 2026년 세금 신고를 위한 관련 작업 중단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종료 소송을 밟게 됐습니다. 아담 로벤 경제안보 프로젝트의 부대표는 납세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트럼프의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결국 빈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윌리엄스 비영리 연구단체 대표는 직접 신고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으며 많은 납세자가 과정을 끝내지 못했다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140달러를 세금 신고 준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한편 국세청과 함께 주정부 세금 시스템의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코드 포 아메리카는 이번 결정은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점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세무대행 업체들의 폭리를 막는 직접 신고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무료이면서도 쉬운 세금 신고 방식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대상 지역을 미국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했고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직접 신고를 통해 약 14만 건의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직접 신고 시스템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IRS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시즌이 마감되면서 예고했던 수만 명 감원 태풍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5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이려는 IRS에서는 조기 퇴직을 재신청받고 있어 수만 명이 대거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가 15일 마감됨에 따라 IRS 국세청에선 수만 명이 잘리는 해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IRS 핵심 간부는 지난 주말 전 직원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력관리, 조달, 행정지원 부서 등이 대거 통폐합될 것이라며 무더기 감원을 예고했습니다. IRS 국세청은 법원 명령에 의해 해고했던 수습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작업을 벌여오다가 이제는 재고용도 중지했습니다. IRS는 1라운드 해고에서 1년이 안 된 수습 직원 6,600명이나 해고했고 정직원 4,000명이 조기 퇴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IRS는 연기된 재난지구 13개 주를 제외한 세금 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절반이나 감원한다는 방침이 이행되는 시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에 IRS 직원들은 해고되기보다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는 조기 퇴직을 많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IRS 직원들은 조기 퇴직으로 1차에서 4,000명에 그쳤다가 최근 2차에선 19,000명이 신청했고 국토안보부와의 납세자 정보 공유에 반대했던 국세청장 대행도 조기 퇴직을 선택해 오는 28일 퇴직합니다. IRS 직원들에게는 4월 21일까지 2차 조기 퇴직을 결정받게 돼 조기 퇴직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가 바이든 시절과는 정반대로 절반으로 감축되면서 주로 탄로 추적 부서에서 많이 감원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나 급증시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탄로 추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한 해 수천억 달러씩 걷어들여 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공화당은 정반대로 800억 달러 증액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IRS 인원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반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온 납세자들로부터 수천억 달러씩 추가 징수해온 성과가 2, 3년 만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IRS의 대민 서비스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는 전체 직원을 절반씩으로 대폭 감축할 연방기관들로 IRS와 사회보장국을 꼽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IRS 인원이 5만 명으로 줄어들고 사회보장국은 6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을 줄이면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원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한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예산 결의안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방 하원에 대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감축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의회 예산국은 해당 목표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수혜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정부는 자격이 없는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원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지 시스템의 낭비와 부정을 차단하면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전문가들은 수혜 기준 강화와 지원 범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혜 조건으로 추가하는 근로요건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 스탬프와 유사하게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에도 일정한 노동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수혜자 1인당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빈곤선을 상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우사를 폐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질 경우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재정 건전성과 복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의 남용을 막으면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의 상황에서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 정책과 테러나 반유태계 시위 등의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하버드 대학 등 명문대학들에 대해 연방연구기금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에 22억 6천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중지하는 등 60여 개 대학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대학 당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 반유대 시위를 친하마스 시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동시에 주요 대학들에는 연방에서 폐지시킨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과 반유대 정서 등을 조사해 조치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대다수 아이비리그 등 명문 대학들이 부당한 고등교육 간섭이라며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거부하는 대학들에게 지원해온 연방연구기금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 22억 6천만 달러의 연방연구기금 지원을 동결시켰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4억 달러의 제공을 중지하는 등 현재까지 최소 5개 대학들에 대한 연방연구기금 지원을 중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브라운, 프린스턴, 코넬 등 아이비리그와 노스이스턴 대학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어서 연방기금을 중단하는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미 전역에서 60여 개 대학들에게 행정부의 조사 요구와 거부 시에 기금 중단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 반전 시위에 대해 친하마스 반유대 시위로 규정하며 테러 단체로 보고 시위 조직 주도자 등에 대해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하고 구금 후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일부 대학에서 연방당국의 요구에 학내 시위 실태를 알려주었다가 시위와 관련된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 취소, 구금을 초래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얻은 정보나 지역 경찰의 정보 등을 취합해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반유태, 반전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을 체포, 구금해 왔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가 300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학들뿐만 아니라 주립대학에서도 수십 명씩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와 외국 태생 영주권자들도 체류신분 박탈과 체포, 구금, 추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각 대학들이 저항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